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우쌤입니다. 오늘은 20회 금쪽이 인상 읽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금쪽이를 이렇게 찾으면서 봤는데, 얘는 이제 한 명 찾았습니다. 쌍꺼풀이 있는. 이거 쌍꺼풀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건 뭐, 그래도 쌍꺼풀이 있는 거죠.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 우리 금쪽이를 한 명 찾았습니다. 금쪽이가, TV에 지금 프로에 나오는 금쪽이가 80% 이상이 쌍꺼풀이 없습니다. 하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죠. 눈이 가늘고 길면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부터 하고 표현하기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배려하고 멀리 내다보고 기다려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눈이 크고 쌍꺼풀 있고 이러면은 그때그때 속마음을 잘 표현하는 편이에요. 옥리가 아니라면. 옥리나 뭐 입술이 두껍고 이런 사람 아니라면 표현을 잘 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리액션도 좋고 표현력도 좋고 딱 그런 쪽에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금쪽이들은 눈에 쌍꺼풀이 없는 애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금쪽 상담소의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으로 표현하는 한마디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뜻이 정리가 된 거죠. 애들이 부모님들은 모르니까 걔들이 언제 상처를 받았고 어떤 불만이 있고 이런 마음들을 잘 알아내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는 오해들로 이를 빚는 그런 일들, 해프닝들을 주제로 삼았더라고요. 일단 이 금쪽이는 새아버지죠. 새아버지인데 새아버지가 엄청 자상하시고 좋더라고요. 이분의 이제 자상함은 목소리에서 나와요. 목소리도 상이 있거든요. 뭐 성상, 언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좀 분류를 하자면 목소리 톤을 갖다가 성상이라고 해도 되고 말 뽐새를 언상이라고 뭐 해도 되는데 두 개 다 합해서 언상이라고 뭐 표현을 해도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아빠는 눈썹뼈가 많이 튀어나왔네요. 아빠는 이렇게 쌍꺼풀이 있어요. 쌍꺼풀이 있는데 속쌍꺼풀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늘고 긴 눈이죠. 근데 이제 눈썹뼈가 튀어나왔고 그래서 자수성가형이죠. 자기가 길을 찾아야 되는 사람. 자기 길의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귀는 앞을 잘 보고 있고요. 때로는 말을 잘 들어주지만 이 눈썹뼈가 튀어나온 사람들은 남의 말은 잘 안 듣습니다. 아버지 말도 잘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경험이 쌓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 좀 달라지죠. 일단 아버지는 눈썹이 처졌어요. 눈꼬리가 처졌기 때문에 어, 대장은 아니죠. 이 집에 대장은 아니고 입술도 뭐 이 정도면 예, 얇은 건 아니고 아버지 하여튼 좀 착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보면은 이 집에 주도권자입니다. 눈꼬리 올라가고 눈썹 올라가고 모든 건 나의 결정에 달려 있어. 근데 어머니가 이제 보면은 여기 인중이 좀 짧으세요. 코가 좀 날씬하죠. 1대 1이죠. 크기가 콧방울 1, 코끝 1 이렇게 2대 1이어야 되는데 1대
1대 1대 1이 되니까 코끝이 날씬한 편이다. 그러면 조금 뾰족한 코다라고 보는 거죠. 음, 보면 뭐, 여기가, 여기가 좀 두꺼운데, 사람들은 중간이 두껍죠. 금쪽이 봐도 1대 2대 1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코가 좀 이렇게, 코끝이 날씬한 사람들은 말을 뱅뱅 돌리지 않아요.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좀 아파요.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바로 돌직구 날려버리거든요. 근데 인중이 짧단 말이에요. 참을성이 없다고 그랬죠.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인중이 짧아요. 코가 뾰족하고 인중이 짧아요. 여기 이 프로에서 문제는 뭐냐면, 음, 지금 금쪽이가 문제 있다고 할 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엄마 말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자신은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말하는 몸새나 그 목소리 톤, 언상이죠. 엄마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곱게 나오진 않아요. 얘는 다른 금쪽이다라고 다르게 속마음을 표현합니다.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기 속마음을 표현을 잘해요. 근데 얘는 억울한 금쪽이에요. 억울한 금쪽이. 엄마가 순간순간적으로 이제 말하는 게 얘한테는 좀 황당하죠. 당황스럽죠, 얘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잘 나오는 거 모르겠는데, 얼굴에 색이 엉망이거든요, 얘가. 찰색이 엉망이에요. 속상한 일이 많다는 거죠, 지금. 자기는 억울한 거죠. 어, 새아빠도 너무 조로하고, 어, 착하고, 근데 엄마가 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오해해서 소리를 막 지르고, 그리고 말도 뭐, 이렇게 예전부터 그랬잖아. 툴툴거리며 말하지 말라고. 엄마가 툴툴거리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얘가 툴툴거리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도 기분이 상한 거예요. 엄마 말투에. 엄마 언상이 이쁘지 않거든요. 아니, 다정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때문인지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예민해요.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제일 예민한 사람 엄마예요. 엄마 얼굴 딱 보면은 선이 전부 날카롭죠. 눈썹, 눈, 코, 입. 뭐 동그라미 별 없어도 얼굴 그릴 수 있을 정도는 뭐 선이 날카로워요. 예민해요. 날씬하고 또 몸이. 그러면 살이 뚱뚱하게 있는 사람들은 예민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눈과 눈썹이 좁아요. 얘는 눈썹이 별로 없네요. 눈썹이 별로 없어서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긴다. 아버지는 넓은데 좀 이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눈과 눈썹이 여기에 엄지손가락이 하나 들어가면은 넓은 거거든요.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눕혀서 갖다 대보면 넓은 편인데, 이분은 좁은 편이죠. 좁으면 좀 치밀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눈두덩이 뭐, 넓은 사람들은 대충대충 넘어가요. 따지지 않고. 좀 대충대충 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사람 잘 믿어주고. 근데 처음부터 나는 대충이라는 건 없다. 따져본다. 따져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의 대장이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엄마가 돼서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엄마 말 안 들으면 피곤해요. 이 집에. 그래서 물론 이 엄마가 살아온 환경이 뭘 놔버리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붙들고 살아온 사람거든. 이 표정을 보면 알아요. 뭔가 이렇게 여유가 별로 없어요. 놔버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웃으시니까 되게 미인이죠. 근데 이제 이런 웃음을 웃을 수 있는데 무표정하게 얘한테 얘기하면 얘가 힘들죠. 얘는 볼살도 있고 동글동글하고 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사람이 성격 좋겠습니까? 뾰족뾰족하게 생긴 사람이 성격이 좋겠습니까? 그 얼굴 보면 인상은 과학이라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얘는 억울하겠죠. 문제의 금쪽이가 아니라 문제의 금쪽이 엄마. 음. 아빠도 눈치 봐. 이렇게. 그래서 다른 금쪽이 보다는 그게 심각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는 새 아빠를 만나서 새 형제가 생겼지만, 새로운 형제들이 생겼지만, 얘는 눈썹이 별로 없다. 그래서 원래는 외동이었어요. 외동인데 새 아빠를 만났는데, 음, 눈썹이 없는 것은 제가 또 앞전 요즘 눈썹 없는 애들을 몇 명 얘기를 했는데 뭐 사회성이 떨어지느니 뭐 친구를 안 사귀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식으로 말할 건 없습니다. 얘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친구를 사귀입니다. 혼자 게임하고 혼자 집에서 책 읽고 뭐 혼자 하는 거를 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쪽의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썹이 좋으면은 집에 형제가 많으면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형제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형제를 데리고 오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할 때 눈썹이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기분을 잘 맞춰주고, 사람들 잘 도와주고, 협력하고 어울리려고 하죠. 눈썹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또 이제 엄마는 눈썹이 일자예요. 그렇게 애교가 있으신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애한테 얘기할 때 애는 부모는 자식이 거울이잖아요. 애들이 누구 따라 하는데요? 엄마가 상냥하게 예쁘게 애교 부리면서 하면 애들 따라합니다. 그 엄마 표정을 보고. 그래서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낫다고 해서 닮는 것도 있지만 가족이 닮는 것도 서로 사랑하면 닮아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똑같은 표정으로 웃고 똑같은 표정으로 말하고. 근데 부부가 가족이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 안 닮아요. 그래서 부부가 닮았다라는 것은 얼굴은 다른데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랜 세월 부부가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똑같은 표정으로 웃고 똑같은 표정으로 얘기하고 해서 그 근육을 썼기 때문에 얼굴이 닮아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얼굴이 전혀 다른데 닮았지? 왜 저랬지? 근데 표정, 웃음소리까지 다 닮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크게 문제는 없었죠. 뭐 엄마가 조금 말투 고치고, 그리고 얘 믿어주고. 그러니까 엄마도 좀 반성을 하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서 이런 표정을 짓네요. 휴대폰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 어릴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훔쳐가서 막 오락실 가고, 이런.
그랬거든요. 게임에 빠지는 그 아이들의 심정을 안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게임하는 게 참 문제긴 한데, 좋아하는 애들의 마음은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금쪽이는 막 심각한 그런 문제들은 없어 보이더라. 그래도 흐뭇한 또 결말을 맞이해가지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가 뾰족한 사람, 오늘 키포인트. 코가 날씬한 사람은 말이 머물 곳이 없어서 돌직구로 날려버린다. 바지 자꾸 열렸어. 이빨이 꼬치 깨졌겠네.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근데 남을 아프게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똑바로 얘기해야지 알아듣지 않나? 그걸 왜 빙빙 돌려서 얘기해?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거를 못 알아듣게 빙빙 돌려? 바로 얘기해야지. 그래서 코가 뾰족한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인상학적인 특징을 얘기를 해주면은, 그 신기해 합니다. 그러니까, 코가 뾰족한 사람은, 코가 둥근 사람한테 얘기할 때 말 조심하세요.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시원할지 모르나, 상대방은 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나쁜 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코가 둥근 사람이 있으면, 음식점에 어디 가서 말할 때, 이런 이 어려운 얘기는 잘 못하겠다 할 때, 코 뾰족한 사람 얘기시키면 됩니다. 말 잘합니다. 바로바로 돌직구 날려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장점이 되고, 어떨 때는 단점이 되는 게 인상학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가루쌤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